네, 지금까지 김봉재 상임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네, 먼저 제일 먼저 드십니다. 네, 경상TV 박유민 기자입니다. 아까 KTX 산단역 우리 공약을 이재명 후보께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는 구미를 위한 발전이 아니고 칠곡을 위한 발전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이 생기게 되면은 그 인구 유출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당장 인구 유출은 현실적으로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크게 봤을 때는 구미를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구미 인근 지역도 같이 크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수용 불가라고 검증 결과 수용 불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대통령 공약이라고 확정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추진됩니까 확실히? 예. 그 당 대표님하고도 일부러 혹시라도 싶어서 당 대표님한테도 그거는 확신을 확답을 그러면 받았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 하는 거는 그러면은 추진이 확실히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미 KTX 관련해서는 계속 국회의원들이 말만 하고 실행된 게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미 시민들은 믿어도 되는 거네요? 예. 네. 이제 예, 한국유통신문 김도현 기자입니다. 일단 뭐 KTX 문제도 있지만은 지금 저 신공항 이전 문제, 그 군의군이 대구 편입 문제에 겹쳐서 이게 불투명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 신공항 이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떤 공약이 나온다는 것은 좀 더 디테일한 그 연구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공항 이전이 될지 안 될지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진행될 때는 실질적으로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이 합의를 했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 합의를 했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군의군도 오케이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장 뭐 국회 안동의 김영동 의원이 또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내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내 지역만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가 문제가 아니고 경북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거기에 되도록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다시피 말로만 이 군의군을 대구로 편입해준다 하는 그 조건 하나만, 물론 그 뒤에 조건이 많습니다. 활주로는 의성 쪽이고 뭐 관제탑이나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또 군의 쪽으로 이동도록 하는 그런 이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갈 때 행정구역이 서로 적점이 없는 상황에서 과연 그 같은 그걸로 편입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경북도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짚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합의되는 것은 굉장히 잘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성남 광주공항도 이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실패했고 또 서울의 그 수원 비행장도 동탄으로 이전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 개 공항 이전 중에서 유일하게 합의됐는 게 이번에 이 통합 신공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중앙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이 복잡한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됐지만 그 후속적으로 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안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실제 통합 신공항도 이전하게 될 때는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있습니다. 그래 됐을 때 이게 사실은 군사적으로 우리가 독자적인 공항으로 쓸 수 있느냐 아니면은 미군과의 또 합의가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도 있는데 공항 문제는 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했는 결과 지금 대구에 있는 K2 공항은 순수 우리나라가 주 그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군과의 하등 관계는 없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문제될 내용은 없고 단지 행정적인 그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통구일보 박영재 기자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 뭐 공약 사업에 반영됐다. 그래서 구미 산단역은 반드시 추진한다. 이 말은 그 구미 산단역을 국비로 추진하겠다. 국비로 하겠다. 일단 그 말씀이신 건가요? 거기에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네. 국가에서 오케이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그거는 절차가 진행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비로 하도록 첫째는 노력을 하고 만약에 국가에서 경제기획원에서 도저히 이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구미시의 세수가 내년부터는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미시 자체로도 여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칠곡하고도 협조가 어느 정도 물밑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 공약이라는 말은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면은 이게 뭐 그렇게 공약이다 말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제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고 예. 실질적으로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예타 면제 이런 것도 다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일단은 국비로 진행을 하지 안 되면은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단역 신설을 하겠다는 이 정책적 결정이 공약이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것까지는 후보하고 사실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려웠지만은 네. 공약으로 넣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받아들이고 짓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국비로 그걸 하고 실제 경제성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예타 면제는 될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공약 사업이라고 해서 다 반영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아닌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다 반영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추진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그래 따지면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이재명 봤을 때는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포퓰리즘 돼야 되는 공약이 거예요. 너무 많아서 자기가 공약한 것도 어떻게 공약했는지도 다 모를 것 같은데요. 질문 좋습니다. 이건 다 합리적인 못 알아듣을 의심입니다. 건데. 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저도 처음에 서울에 올라갔을 때 깜짝 놀랐는 게 구미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대단한 도시인데 서울에서는 구미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구미를 볼 때는 226개 지자체 중에 한 개고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의 이 염원 사업이 다 있게 됩니다. 그래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후속 조치로 우리 지역에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는 거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죠. 사실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큰 그거는. 그 다음에는 그 열망이 구미 시민들한테 본인에 대한 열망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면은 그거는 당연히 안 하면은 안 되죠. 그래서 아까 그거는 부탁이 아니고 됐을 경우에는 요구라고 이야기했죠. 공약 사업이니까 해도 그거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럼 혹시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 국비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물론 뭐 구미로서는 돈이 안 들어 좋겠지만은 이후의 명칭이라든지 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했기 때문에 칠곡이나 구미는 동등하기 때문에 같이 똑같은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미에게 유리한 방향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혹시 뭐 다른 보관을 가지고 계신가 이걸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뭐 국비인지 지방인지 아직까지 뭐 모른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국비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경우의 수를 봤을 때는 이럴 수도 있다. 그래도 진행은 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국민인턴 뉴스 김종훈 기자입니다. 여기 그 이재명 구미공약 기자회견 참고 자료에 보면요, KTX 역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견 수렴 결과 코레일은 선호하고 그리고 KTX 구미역은 국토부가 선호한다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건 이번에 국토부에서 참 그거 국무총리실에서
그 이야기했을 때 이 자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예. 지난해 그 국토부에서 철도망 5개년 계획에 예. 보통 이제 그 5년 단위로 10년 그 기간을 정해가지고 합니다. 이때 구미시에서도 요청했었고 전번에 그 국회의원 두 분이 했는데 불구하고 2021년도에 5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토망 계획에 탈락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사실은 고려일은 여기에 대해서 신설에 대한 큰 권한은 없어요. 예. 없는데 국토부에 선호한다는 이 내용은 그럼 앞뒤가 안 맞는 내용 갖고 지금 현재 말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구미시에서도 보면은 비공개지만은 대안별 노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관계자에 의하면은 지금 구미역 정차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라고 예. 그 제가 간접적으로 관계자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런 이제 부분을 지난해 또 그걸 했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13년 동안 여기 사실 국회는 안 바뀌었습니다. 국회는 안 바뀌는데 계속 이렇게 그 선거 때마다 이렇게 공약으로 지금 추진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 위에 그 보면 오송하고 평택에 이 복선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선화 사업이 2027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경에서 김천역까지는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타를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만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여야 후보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했는 부분은 사실 5년 후에 그때 가서 이게 타당성 여부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사실은 그 5개년 국토 철도 계획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경북도에서 준비가 좀 미흡해가지고 사실은 제 시기 내에 서류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도당 대표께서 직접 당 대표하고 만나서 항의를 해서 다시 검토를 하자. 거기까지는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세하게 진행되는 거는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김재호 시의원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좀 더 시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하고 같이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김천에서 구미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자 하는 구미역 계획은 이미 자료조차도 없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선 기자님 대표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더라면 현재 국민의힘에서 구미역 정차를 하고 있는 열차를 하고 있다는 것은 2025년 이후에라야 검토를 해볼 수 있는 단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 철도망 계획은.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구미역으로 정차를 하겠다라고는 13년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있는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무맹랑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다음에 우리 구미 3단역을 짓겠다는 거는 기존 철도 노선에 KTX 노선에 역만 짓겠다는 거거든요. 역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철도망 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예산만 받으면은, 예산만 편성되면 언제든지 역을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는 거고요. 우리 지역위원장님하고 도당위원장님이 말씀한 게 뭐냐면은 남부 내륙 철도를 짓는데 성주역 합천역을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주 인구가 5만이 되지 않고 합천 인구가 5만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남부 내륙 철도를 지으면서 역을 지어주겠다라고 국가에서 결정했는데 인구 42만인 도시에서 있는 철도 노선에 역을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걸 반드시 우리 대통령 공약에 넣어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우리 지역위원장 요청하면서 반영이 된 거고 대선 공약에 들어가면서 국가 예산을 하든지 국가 예산이 되지 않으면 지방비와 매칭을 하든지 어떻게든 대통령이 직접 구미 와서 역을 지어주겠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역은 선다.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의원님 그 남부 내륙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건설이 되고 나면은 이제 서울에서 거제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KTX하고 이제 국철 연결하지 않습니까? 아니 김천역에서 분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철도 고시하고 상관없이 일단은 구미역에 설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은 남부 내륙철도가 오면서 조성이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죠.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죠. 남부 내륙철도는 김천역에서 분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 분기는 하는데 예. 김천역에서 거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예. 궁극적으로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예. 내려와서 거제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제까지 가려면은 예. 김천역으로 이제 이름철도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KTX 역하고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KTX 김천역으로 연결돼가 빠지라고. 아니죠. 김천역으로 국철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김천역으로 가는 게 아니지. 김천역으로. 그러니까 김천 보수기에서 국철 김천역으로 가서 거제를 간다 그 말인데. 예. 근데 김천역으로 일단 국철로 들어오니까 예. 김천역에서 구미까지 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은 조성이 된다. 이제 이거는 뭐 철도 고시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봐야 그게 되는 그런 거예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보고 2020년에 철도 계획을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들어오고 구미역에도 들어오자 이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자체가 구미역으로 들어오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철도 그러니까 계획이에요. 구미역에 들어온다는 건 그 사후의 얘기고 이제 물리적 환경은 예.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 김천에서 구미역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은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 그 부분들이 국민님에서 말하는 게 엄밀히만 반려주의예요. 굉장히 표현드릴게요. 그럼 왜 지금까지 구미역 14년 동안 못 했습니까? 아니 그렇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거는 대전에서 와야 예, 되는 맞아요.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쪽에서 원하는 거 지금 현 정부에다 요구해서 방금 말씀하신 구미랑 연결될 수 있는 걸 요구하는 게 먼저 맞지 않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야 돼요. 방금도 김재훈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국토부가 됐던 대통령이 되고 나면 대통령은 공약 이행단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같은 선출직도 공약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공약이 넣었다는 이야기는 우선 먼저 선후와 경중을 따졌을 때 가장 합리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구미 3단역을 신설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5년 뒤에 방금 말씀한 거제로 가는 연결이 구미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구미역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그때 대해서 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자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부분은 하겠다라는 거는 좀 뒤에 해서 되는 일이고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미 3단역은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구미 입장에서는 구미역에서 땡겨와 쓰는 것도 좋고 3단역도 하나 더 있고 그럼 교통방이 더 확보되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로 가자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좀 더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게 산단역이든 구미역이든 이게 정치에서 정쟁에 쏟아져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원을 예. 나가지마라고 아, 만원을 그럼요. 나가고 예, 예. 그러니까 대신에 양쪽이 정보는 정확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상대방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예. 아까 전에 뭐 구미역에 들어온다 이게 뭐 아예 뭐 얼싸도 아니 이건 아니거든요. 물리적 환경은 이미 남부 내륙철 때문에 조성은 된다 아니면 될 것이다. 이게 정확한 그 말이다. 뭐 그렇게 예, 그건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구미역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2025년 이후야 되었어야 또 논의가 시작된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 지금 우리 김재우 의원님도 이 부분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위에 평택하고 오송 여기 이복선화 사업이 2027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빨라야지. 그러면은 거기서 중부 내륙철도가 연계돼 나옵니다. 이거 지금 현재 기존 KTX 노선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부 내륙철도, 그래서 문경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돼가 있는데 문경에서부터 김천까지, 김천역까지, 김천역으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할 긴데 김천역에 하다 보니까 이 지금 현재 그 예타를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 가야지 구미역에 아니 김천역에서 거제까지 남부 내륙 철도가 이제 완공되는 이제 아침 그때 또 진행될 겁니다. 여기는 예타가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김천역에서 구미역으로 와가지고 동백으로 빠졌는지 서백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구미시에서 관련해가지고 비용을 또 분담해야 될 그런 그걸 이제 그 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가 좋다, 여기 저기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양목이 하는 부분은 양목에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027년도 이후에 봐야지 철로가 고위에서 제대로 왜냐하면 이복선화 사업은 철로
그 철도 어떤 그 코레일 대수를 늘리기 위한 어떤 사업인데 결국은 이 부분은 중부 내륙 철도하고 연계되어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구미역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차 대수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전에도 그 세대 해가지고 관련 비용을 일부 또 이래 여러 가지 뭐 몇만 장을 사주고 뭐 이런 이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도 수월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했는 여기 어떤 계획하고 그다음 국민의힘에서 2027년도에 그 부분 되면 여기서도 시내 또 활성화를 위해서 좋다는 이런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정일 대표님 정확한 거고 저희들은 뭐냐면은 5개년 계획 이후에 계획을 잡아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 올해부터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개념이라고 보면은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KTX 판단력 하게 되면 구미 시민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구미를 위한 발전이 아니고 최고를 위한 발전이라 할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저번에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한 부분에서도 그거는 제가 상공회의소 날아봤는데 다 상공회의에 위한 거지 우리 구미 시민을 위한 건 아닙니다. 구미는 공단도시라고 보는 겁니다. 기업인이 원하고 기업이 원하면은 가장 기업이 원하는 도시로 만들어져야 되는 게 구미 가장 큰 숙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이미 북삼은 오태, 북삼 쪽은 사실 구미시 생활권에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대부분의 거기 계시는 분들이 구미 공단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구미 생활권에 같이 살고 있는 부분들이 생활 공동체로 봐줘야 되기 때문에 구미와 칠곡을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덧붙이겠습니다. 뉴스원의 정호영 기자인데요. 저는 시민들 관광객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기업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담보돼야 된다는 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 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KTX 구미 3단역이 당장 실천 가능하다. 조기 신설 가능하다고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첫 번째 여기 내용에 보면요. 통합신공항 시대 대비해가지고 구미 대구권 광역전철, 경전철, 구미 신공항권 광역철도, 대구 경북 광역철도를 연계한 트램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들 다 연계해서 통합교통망을 종합 검토해서 하고 난 뒤에 역사의 위치를 선정해야 된다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럼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국힘에서 주장하는 거는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사업이다. 솔직히 5년 뒤에 7년 뒤에 일인데 지금 당장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도 지금 그 멘트를 보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자, 예를 들어가 뭐 광역철도나 구미 신공항권 광역철도 언제 된대요? 5년 돼도 안 됩니다. 이거는 10년이 돼야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가 그 선거 때 이슈로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이거를 직접 언급했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거를 더 현실적으로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인식에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국비가 되면 가장 좋지만 안 되더라도 언제 되면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좀 담보가 나와야 헛고가 아니라 하는 것을 시민들이 좀 신뢰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그 총리실을 통해서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 거는 실질적으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가장 근본적으로 따지자면 사실은 KTX는 역사 신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역사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총리실까지 해서 이번에 실무 검토를 해봤는 결과는 총리실에서도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서 대통령한테 직접 요구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공약 사업에 이번에 길을 쓰고 넣는 거고 그걸 실제 대통령 후보도 약속을 했고 그게 당 대표까지 다시 확답을 얻었고 그래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됐을 경우에 당연히 그거는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부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걸로 보고
건설 기간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은 추정은 2년이지만은 그거는 돼서 실무적으로 중앙에서 해가 나올 때 자기들이 또 그 정밀하게 될 수가 있지만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생각은 1820억에 건설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때까지 당선 후 2년 이내에 예, 시작을 한다. 예. 시작이 아니고 완공까지. 완곡하죠. 예. 너무 빠른데. 그 이때까지 그 기술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은 KTX 역사는 이 경사가 2도 이상 지나가면은 높아지면은 정차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그게 극복됐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KTX 역사가 저희들은 또 구미 산단역으로 해가 양목 그 컨테이너스 기지 그쪽을 하는 이유도 일반 국철과의 환승이 중요합니다. KTX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환승이 또 중요하니까 이 나중에 직접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좀 더 실무적으로 더 구체적인 시기, 금액 이런 게 또 다시 또 검토되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열망을 실어 주신다면은 저희들도 반드시 대통령한테 요구를 해서 실천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천 의지입니다.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건설기 지자체 자체 자금으로 건설할 때 칠곡과 일정 부분 협조가 됐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는 내락입니다. 이 확실하게 그 문서화돼도 뭐 아니다 했으면 끝나니까 일단 그거는 자기들도 유리하니까 예. 적극적으로 거기에 일정 부분은 예산까지 자기들도 투입하겠다까지는 아, 이야기가 지금 칠곡군 그러니까 민주당 칠곡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대상이 아니고 칠곡 지금 차기 칠곡군 유력자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다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 변수까지는 다 할 수 없고. 예, 일단 뭐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 KTX 산단역 이게 2년 내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이 1820억이라는 예산에서 그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땅 투기 문제, 부지 매입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또 지금 고려가 없이 이제 또 공약이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기가 개발 호재가 따르면은 분명히 엄청난 또 지가 상승 그리고 뭐 구미 시민들도 사실 뭐 일단 땅을 사는데 사놓고 이사부터 가자는 그런 또 열망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유출이라는 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정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 공약을 좀 다듬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사실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고 어떤 시기든 개발이 되면 그 주위에 땅값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까지 이제 뭐 민간적으로 자기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 거에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이제- 추가로 하나만 예,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코레일 선언, 국토부 선언을 이 부분을 지적했는 게 말입니다. 지난해 국토망 계획에 탈락을 시켜놔놓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는 국토부 선호한다는 이야기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 여기에 이제 그 KTX 산단역하고 구미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장단점을 예를 서로 비교 검토를 해놓으시는데 국토부 선호는 선호했는 것 같으면 작년에 10년 단위 계획에다가 이어놨으면 선호한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5년마다 하는 10년 계획 단에도 빠뜨리 놔놓고 여기 자료에는 선호한다라고 하면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일 수도 있다. 예, 이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봉재 상임 선대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명근 을 지역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같이 동의를 했고 그것 때문에 을 위원장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만은 대통령 후보 옆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울 가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거는 대통령 후보가 이어와가 직접 또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면 제일 좋은데 제가 그만한 능력이 안 돼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보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우리 구미 시민들의 여론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느끼는 거는요?
그거는 제 주위에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이 많아가 무조건 좋아한다 이런 거는 이야기하기 어렵고, 사실 몇 번 이야기는 했는데 저는 직접 받는 게 딱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금호공대에서 학생들하고 대담할 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우리 대학생들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질문하는 게 TV 패널들보다 더 수준 높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느낄 때, 아, 기업이 구미에 안 올라가는 거는 핑계구나. 인재가 없다 하는 거는 핑계구나. 언제든지 기업이 올 때에 핑계가 안 되도록 우리가 더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는 핑계거리로 하는 거는 여기 우리 학생들 가지고 있는 학부형이나 청년들한테 이건 자존심 상하는 문제니까 인재 없다 하는 이야기는 함부로 해서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그 어려운 질문 하나에 30분씩 1시간씩 이야기해도 답하기 어려운 거를 3분에서 5분 정도, 그거를 본인이 성남시장을 했을 때의 신뢰, 경기도지사를 지내면서 실제 했을 때의 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 보고, 아, 이분이 진짜 실적이 있고 실용적이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정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이 들어가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랬는 게, 보통은 이렇게 이 대담회나 이런 거 토론회 하다가 이제 비서가 이게 다음 일정이 있으니까 그만두라고 한 2-3차례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다음 일정 때문에 그만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점심 약속이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있었거든요. 점심 안 먹고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더 하겠다 하면서 이야기를 더 하고 가더라고요. 결국은 가면서 김밥 먹었죠, 그분. 그래서 그거 보고, 아, 상대를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고 상대를 배려하고 실용적으로 봤을 때 더 유리하다 하는 걸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유연한 생각, 그게 저는 제일 감명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그거를 준해서 봤을 때는, 저는 뭐 사적인 거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그날 대담하는데 봐서 태도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감명 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구미역에 왔을 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말을 했는 거를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나는 꼭 지킨다가 아니고 노력한다가 참 저는 더 진실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226개 지자체마다 다 이야기하면서 그거 어떻게 다 지킵니까? 지키려고 노력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3번째 만났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안동에서 유세를 할 때, 안동에 육사를 유치하겠다고 했을 때, 육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다른 지역에는 욕을 먹는다. 그런데 옮기려고 할 때 이 찬성해주는 쪽에서 호응하는 것보다는 안 돼가지고 욕하는 쪽이 훨씬 손해가 크다. 그거는 본인도 안다. 하지만은 그쪽에는 그쪽의 실적에 맞는 다른 또 좋은 거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실용적이고 유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더 자주 이야기했으면 더 이래 실질적인 걸 이야기 많이 해드릴 텐데 그건 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제가 만났는 그 3번의 그거는 다 그렇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